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NET MAUI에서 커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MVVM에서 지원해주는 커맨드고요. 릴레이 커맨드라는 게 있고 릴레이 커맨드 T라는 게 있어요. 자, 저 뒤쪽 T, 제너릭한 클래스의 T 타입 파라미터는요, 우리가 커맨드에서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 있었죠. 그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릴레이 커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릴레이 커맨드는 몇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iCommand 인터페이스의 기본 구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an execute exchanged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요. 액션 및 펑터 같은 대리자를 사용하는 생성자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이런 릴레이 커맨드 같은 걸 사용하면 좀 더 쉽게 iCommand 형태를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제가 하나 예제를 가지고 왔는데, 버튼을 클릭하면 인크리먼트 카운터 커맨드가 실행이 될 거고요. 그게 실행되면 인크리먼트 카운터 펑션이 실행이 되어서 카운터가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게 화면에 업데이트 되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아무것도 연결된 건 없고요. 레이블 하나랑 버튼 하나 있습니다. 인크리먼트 카운터 뷰 모델에 가보시면 지금 카운터라는 것만 프로퍼티를 만들어 놨죠. 이건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해놨어요. set 프로퍼티 통해서 카운터의 변경이 제멀에 통지되도록 해놨고요. 제멀의 뷰가 이 카운터랑 연결이 돼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렇다면 페이지에서 이 레이블이 그에 해당할 거예요. 그 다음에 카운터 뷰 모델 아래쪽에 보시면 인크리먼트 카운터가 있고요. 그 펑션이 카운터를 업데이트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크리먼트 카운트를 실행시키는 뭔가 커맨드가 필요하겠죠. 지금부터 그 내역을 코딩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인크리먼트 카운터 뷰 모델이라는 데가 있는데, 커맨드라는 걸 생성하기 전에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요, 레이블에 저는 먼저 이전에 코딩을 하나 해 놓을 거예요. 바인딩을 할 텐데요, 아까 레이블에 대한 바인딩이 필요하다고 했죠. 뷰 모델을 먼저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페이지에 컨텍스트 리소스가 아니고요, 바인딩 컨텍스트를 연결을 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로컬에 인크리먼트 카운터 뷰 모델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로컬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놨죠. MVVM 커맨딩 밑에 있기 때문에 저기 폴더가요, 그 네임스페이스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해놨어요. 로컬을 지정을 해놨죠. 그래서 로컬의 인크리먼트 카운터 뷰 모델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겁니다. 이 레이블에 그래서 바인딩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자, 텍스트에다가 연결을 해줄 거예요. 바인딩 하고요. 자, 카운터하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다음 버튼에 대해서도 연결을 할 건데요. 버튼은 커맨드에다가 연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인딩이라고 하고요. 뒤쪽에다가 뭔가 커맨드를 연결하겠죠. 지금은 없어요. 자,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인크리먼트 카운터 뷰 모델로 올 거예요. 그리고 이 뷰 모델에서 이 커맨드를 구현할 건데요. 자, public iCommand라고 할 거고요. 자, 인터페이스는 iCommand 인터페이스, 그리고 인크리먼트 카운터 커맨드라고 해도 되고요, 인크리먼트 커맨드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얘는 get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커맨드에 대한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인스턴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컨스트럭터를 연결을 하시고요, ctor이라고 치시고 탭을 2번 누르면 이렇게 컨스트럭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크리먼트 커맨드랑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new relay command 라고 하시고요. 자, 아까 만들어 놨던 이 녀석하고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예전에 i 커맨드 관련해서 직접 만들어 보면서 저희가 몇몇 테스트는 좀 했었고요. 그때 키패드 관련된 걸 작업을 하면서 커맨드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으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옵저버블 오브젝트에서 릴레이 커맨드를 사용하는 부분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싱크 관련된 커맨드도 있는데 이게 어떨 때 사용하고 어떨 때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커맨드를 일단 만들었고요. 이제 연결을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페이지에서 커맨드에 대해 인크리먼트 커맨드를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시면 기본적인 내역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미를 누르시면 여기 없어졌네요. 네, 이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게 너무 작다라고 생각되시면 여기에서 텍스트 폰트 사이즈에 대해서 조금 24 정도로 키워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잘 보이시나요? 이게 센터로 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호리젠털 옵션도 센터, 그리고 버티컬 옵션도 센터 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중앙으로 왔죠. 자, 이 상태로 해보시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커맨드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싱크 커맨드라는 게 있다 그랬죠. 어싱크는 타스크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커맨드예요. 기본적인 커맨드가 동기 커맨드이기 때문에 비동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릴레이 커맨드에 확장을 해 놓은 겁니다. 이름은 async relay command 또는 async relay command 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T라는 얘기는 제너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녀석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task returning delegate를 지원하여서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동기 명령의 기능을 확장합니다. 취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캔슬 토큰 매개 변수로 비동기 함수를 랩핑할 수 있으며 can be cancelled 및 is cancellation requested 속성과 cancel 메소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보류 중인 작업의 진행률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execution task 속성과 작업이 완료될 때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is running을 노출하고 있어요. 이는 로드 표시기와 같은 UI 요소에 명령을 바인딩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프로그레스 바가 돌고 있다 또는 is waiting 형태로 원이 돌고 있다, 아직 실행하고 있다 할 때 저 is running을 바인딩해 놓고 러닝 중일 때는 계속 돌고 러닝이 아니면 해당 표시기가 멈추는 형태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async 커맨드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increment counter 뷰 모델로 가시고요. 제가 커맨드를 하나 또 만들 거예요. 이 녀석 복사해서요. 아래쪽에다가 이름만 뒤쪽에 변경을 할게요. async라고 이렇게 하시고 커맨드는 i async relay 커맨드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get은 그대로고요. 이제 얘와 연결된 타스크를 처리하는 펑션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기존에 그냥 increment counter라고 했는데요. 이 녀석 복사하셔가지고 아래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뒤쪽에 async 라고 이름을 짓고요. 자, void라고 되어 있는 것은 task라고 바뀔 거예요. 이 녀석은 task로 수정할게요. 그리고 task delay 3초를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타스크 같은 경우도 조금 시간을 대기하잖아요. 3초. 근데 이거 같은 경우 타스크로 되어 있으니까 타스크 딜레이가 타스크로 되어 있어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앞쪽에 싱크 키워드를 넣어주고요. 타스크에다가 웨이트 해줍니다. 자, 이렇게 대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 했을 때 카운터를 다시 늘리고 싶다 라고 하면 요 녀석을 그대로 추출하겠습니다. 네, 같이 쓰겠다는 거죠. 그냥 어싱크하게만 돌릴 거예요.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아주 간단한 예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맨드를 지금 제가 다시 선언을 했으니 마찬가지로 복사해서요. 앞쪽에 싱크 써주시고요. 커맨드에 싱크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뒤쪽에 싱크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작업은 끝났어요. 아주 간단하죠. 이제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페이지도 변경을 해볼 거예요. 자, 페이지에서는 어떤 걸 추가해 볼 거냐면 카운터가 진행되면서 이 타스크의 상태를 알려주는, 지금 뭐 아직 실행 중인지 실행 중이 아닌지 또는 실행이 끝났는지 그런 거를 알려주기 위한 스테이터스를 찍을 거예요. 익스큐션 타스크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했죠. 자, 커맨드를 여기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increment command async execution task status 해보시면 나와요. 뭐 cancelled, completed successfully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녀석을 연결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폰트 사이즈가 뭐 24 다 똑같은데 텍스트 컬러만 빨갛게 해보겠습니다. 네, 뒤쪽이 안 보이시면 제가 여기서 엔터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버튼은 이 녀석이 이제 커맨드 대신에 커맨드 싱크가 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커맨드 하고 있을 동안에 뭐 인디케이터가 필요하겠죠. 로딩 인디케이터, 뭐 웨이팅 인디케이터 그런 게 있는데 MAUI에서는 액티비티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isRunning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죠. 여기에다가 바인딩을 바로 해버리시면 됩니다. 자, increment command async isRunning 이게 아니고요. isRunning 하시면 되겠죠. 자, 생각보다 작업하는 게 아주 간단해요.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클릭 릴을 누르시면 웨이팅 하고요. 아래쪽에서 돌다가 3초가 지나면 카운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length completion이라고 돼요. 자, 이것만 보셔도 우리가 실제 개발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 관련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MVVM 모델이 아닌 비하인드 모델로 쓸 때는 상당히 많은 의존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강하게 결합되게 됩니다. 코드와 UI가 강하게 결합돼요. 그래서 UI만 조금 변경해도 코드를 변경돼야 하는 형태가 일어나고요. 비하인드 코드의 변경이 UI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유지보수와 변경의 확장 이런데 많이 힘들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MVVM 모델에서 이러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툴킷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하나하나 코딩해야 되는 상태가 되고요. 이럴 때는 상당히 힘든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MVVM 툴킷을 가지고 MVVM을 구현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퍼포먼스도 지금 나와 있는 MVVM 툴킷 중에서는 MVVM 관련된 프레임워크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신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iMessenger 인터페이스는 서로 다른 개체 간의 메시지를 교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참조를 유지할 필요 없이 애플리케이션의 모듈을 분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서로 각각이 참조를 해서 원래 이벤트를 노출을 하고요. 해당 이벤트 핸들러에 내가 지금 사용하려는 이벤트를 연결을 해서 처리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 노출하고 그 이벤트에다가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해 가지고요. 그 이벤트 핸들러를 실행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단넷의 이벤트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A라는 클래스가 이벤트를 노출했다면 B라는 클래스는 이 이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A를 참조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 없이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형태가 옵저버 또는 Publish Subscribe 형태의 이벤트 어그리게이터 또 미디에이터 이런 몇몇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메신저라고 부르고 있고요. MVVM에서는 이 메신저를 이용해서 참조를 유지할 필요 없이 애플리케이션의 모듈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 MVVM 툴킷은 Weak Reference Messenger와 Strong Reference Messenger를 제공해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 Weak Reference Messenger는 내부적으로 약한 참조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메모리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Weak Reference Messenger는 Subscribe, Unsubscribe를 할 때 Unsubscribe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메신저에서는 레지스터, unregister라고 하고요. 그래서 weak reference 메신저를 사용한다 하면 unregister를 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지스터는 하겠죠. 레지스터를 해야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스트롱 레퍼런스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참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동으로 구독 취소해야 합니다. unregister를 직접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메모리에 릭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스트롱 레퍼런스 메신저는 더 나은 성능과 훨씬 적은 메모리 사용량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겠죠. 자, 여러분이 메신저를 사용할 때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사실 서로 간에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주고받지 않고 빈번하게 뭔가 통신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스트롱 레퍼런스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하게 한두 번 정도 메신저를 가지고 데이터를 뷰 모델에서 뷰 모델로 이동을 시키거나 다른 클래스로 전달하려고 한다면 위크 레퍼런스 메신저 가지고만 하셔도 아주 충분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뷰가 여러 가지가 있고 뷰 모델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화면에서 여러 가지 컨트롤들, 사용자 정의 컨트롤들이 들어와 있고 이 각각의 사용자 정의 컨트롤이 서로 간에 데이터 및 이벤트 전달이 필요하다, 노티피케이션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스트롱 레퍼런스 메신저를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트롱 레퍼런스 메신저를 그냥 사용합니다. 이게 더 나은 성능과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스트롱 레퍼런스 메신저를 쓰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 안 써도 됩니다. 위크 레퍼런스 메신저 가지고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난 잘 모르겠다, 이거 나 관리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위크 레퍼런스 메신저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메시지를 등록하여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iReceipt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가지고 register all 호출로 모든 처리기를 등록하고 선언된 모든 메시지 처리기의 수신자를 자동으로 등록하도록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메시지 핸들러 대리자를 사용해서 더 많은 유연성이 필요하거나 간단한 람다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메시지 등록은 간단하게 레지스터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change name message라는 걸 제가 만들어 놨고요. change name message를 전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name을 전달을 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name에서 새로운 name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신저 페이지를 보시면
레이블, 버튼, 레이블, 버튼 이렇게 5개의 버튼과 2개의 레이블로 이루어져 있어요. 레이블은 네임이 변경되는 것을 알려줄 거고요. 그 아래쪽 레이블은 유저 네임이 변경되는 걸 알려줄 거예요. 자, 이 유저는 뭐냐면 뷰 모델로 가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초기에 메신저 뷰 모델이 있고 메신저 뷰 모델 안쪽에 네임과 유저가 또 있습니다. 자, 이 유저가 그냥 기본적인 유저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옵저버블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얘를 랩핑을 하고 있고요. 메신저 유저가요. 이 랩핑하고 있는 유저의 네임을 변경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 변경에 대해서 통지를 받게 할 거예요. 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나 다른 그냥 퓨어한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안 써도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노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방식을 이렇게 구현합니다. 이거는 뭐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릴레이 커맨드로 레지스터, 언레지스터가 있어요. 이건 스트롱 메신저를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네임을 보여주고요. 유저를 가지고 왔고요. 자, 유저에 대한 변경은 이 아래쪽 메신저 유저에서 담당을 할 겁니다. 다른 점은 이제 아마 이쪽 릴레이 커맨드를 하면서 뭔가 작업을 할 거고요. 네임의 변경을 해줬죠. 그럼 아래쪽에서는 이 아래쪽 유저는 뭐냐면 유저의 change name, strong change name에서 change name 하면 reference messenger, 그러니까 strong이든 weak든 그 메신저를 통해서 이 네임을 send해서요. 이 receive에서 처리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 코딩을 지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네임에서 weak reference messenger를 선언을 해서 처리를 해볼게요. weak를 가지고 해볼까요? weak reference messenger 아래쪽 있죠. 자, 이걸 누르시고 default register라고 해서 아까 change request message에 대해서 한다 그랬죠. name message, change name message를 가져갈 거고요. 이 뒤쪽에 this 라고 주시고 그 다음에 핸들러를 등록을 할 겁니다. R은 요 녀석을 받으려는 receive하는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M은 메시지, 여기서는 change name message가 될 거예요. 자, 얘를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처리할까요? 아래쪽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애가 있죠. receive라고. 자, 여기 만들어 놨죠. 자, name을 변경을 해주겠다 하고 weak가 변경되었다 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름도 여기에도 그 receive를 호출해야 되겠죠. receive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 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제 register, unregister는 지금 쓰지 않을 거고요. 요 weak reference는 register만 하고 unregister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코딩할 필요 없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메신저 유저가 어떻게 구현될지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서 저는 change name을 눌렀을 때 weak reference 메신저에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weak reference messenger default send 라고 하시고요. 자, new를 통해서 change name message를 넣어주시고 이 스트링으로 저 네임, 변경된 네임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작업이 끝난 것 같아요. 자, expected. 자, 여기 가로가 빠져서 그렇죠. 가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작업 끝났어요. 자, 실행해 볼게요. 자, 기본 값이 my name is 여기인가, my username is 여기인가,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change name, register strong, unregister strong이 있는데, 자, unregister하고 register는 지금 하지 않겠죠. 저기는 아무것도 연결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눌러봐야 아무 동작 하지 않습니다. change name을 통해서 눌러보시면 이 위쪽만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죠. 아래쪽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연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래쪽에 change username을 보시면 change username and send라고 되어 있죠. send를 하면 이 상단 유저 이 메신저 뷰 모델이 해당하는
샌드된 데이터를 받아서 리시브에서 처리하도록 이 생성자에서 구현해 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실제 받는지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걸어 보시고요. 누르시면 여기로 옵니다. 그쵸? 여기서 샌드에서 여기서 샌드에서 여기에서 받아줬어요. 그리고 리시브를 통해서 처리하라고 했죠. 그럼 리시브는 네임을 변경하니까요. 위, 아래 다 변경이 됩니다. 자, 이걸 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눌러보시면 변경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계속 변경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크 레퍼런스 메신저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트롱 레퍼런스 메신저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스트롱 레퍼런스 메신저는 레지스터, 언레지스터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레지스터와 언레지스터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자, 저걸 이용해 볼게요. 자, 레지스터에서 스트롱 레퍼런스 메신저 디폴트 레지스터라고 하고요. 똑같이 change name 메시지를 갖고 내 리시브는 리시브 스트롱에서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unregister가 필요해요. 자, 이번에는 다 가져오시고요. 이번에는 unregister라고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처리가 됩니다. 아, 여기는 this가 들어가 있죠. 이 클래스에서 뺀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change name 메시지를 unregister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unregister 하고 난 이후부터는 send를 해도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겠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strong change name 커맨드가 눌리면 send를 하도록 할 거고요. weak가 아니고 앞쪽만 strong으로 변경을 해줄 거예요. 자, 이제 작업이 끝났어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초기 값이 정해져 있고요. 제가 change name을 누르면 change 되죠. change username을 누르면 전달이 돼서 둘 다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strong을 눌러도 strong은 변경되지 않아요. register strong을 눌러보면 누르고 나서 strong message 하면 그제서야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unregister strong을 누르고 다시 누르면 이제 다시 전달이 안 되고요. weak reference만 자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register strong을 한 번 더 눌러보면 에러가 나죠? 네, 이미 subscribe 되어 있기 때문에 또 subscribe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strong reference messenger에 register가 되어 있다면 똑같은 거는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코딩을 조금 해줄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if문을 가지고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if를 가지고 strong messenger에 is registered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미 들어와 있다면 return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strong, register strong 한번 누르고요. 지금 한번 돼 있었죠. 이때 전달되는지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register를 했을 때 이쪽에 와서 자동으로 return 돼 버립니다. 자, 오시고 밑으로 안 내려가고요. return 해버리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register가 두 번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에러에 대한 처리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 알아볼 거는 request message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request message는 언제 사용하게 되냐면 우리가 return을 하려고 할 때 사용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쪽 어떤 그러니까 A라는 페이지에서 B라는 페이지로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고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작업한 이후에 리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펑션을 호출한 것처럼 하고 싶을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게 REST API, HTTP의 REST API가 이런 식이죠.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를 대기하고 있다가 리스판스가 오면 종료되는 형태겠죠. 자, 이거와 비슷한 형태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리퀘스트 메시지로 메시지를 선언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change name request message라는 걸 제가 만들었고요. 그게 request message string으로부터 상속을 받도록 해놨어요. 뭐 나머지는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리턴만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request message page라는 데 가보시면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네, 다 똑같아요. 뭐 달라질 건 없고요. 그냥 리턴만 체크해보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뷰 모델로 가보시면 뷰 모델에 대한 처리들이 있고요. 리플라이가 있죠. 자, 메시지 리플라이라고 해서 뭔가 리시브가 오고 나면 리플라이를 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 네임에다가 다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좀 변경이 되냐면 change name 이후에 리플라이를 받아서 그 리플라이를 네임에다가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 스트롱도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처리는 message.reply를 통해서 처리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eply 하면 리턴 받는 쪽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벤트를 발생하고 이벤트 발생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레지스터는 이전과 똑같이 해놨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시면 이 초기 값이 있죠. 처음에 change name 누르시면 변경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change username and send를 눌러보시면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눌러봤을 때 이쪽에는 week new name이 전달이 됐는데 아래쪽에는 week 내가 해놨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에서 reply로 전달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register strong으로 하고요. strong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strong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자, unregister 해볼게요. unregister 하고 나서 strong 하면 전달도 안 되고 reply도 받지 못해서 change user name이 그대로 여기에 적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reply도 활용할 수 있어요. 물론 어싱크 모델도 있어서 이 어싱크 모델로도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굳이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NET MAUI에서 MVVM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근데 각각에 대해서 MVVM 툴킷을 가지고 observable, object, observable, recipient, observable, validator 이런 것들을 작업을 했어요. 근데 source generator라는 걸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 source generator를 가지고 이걸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이 페이지에서 지금은 몇몇은 source generator를 썼죠. 릴레이 커맨드 같은 경우 이런 프로퍼티를 가지고 자 source generator를 이용을 했는데 자 이거 말고 릴레이 커맨드 말고 여기 보시면 flame이라든지 edit name 그리고 여기 name 이런 애들은 그 소스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구현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코딩 해 놓으신 거 보시면 상당히 좀 코드가 많습니다. 많고 난해해요. 막 이것저것 막 작업할 것도 많고요. 막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스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변경을 해볼 거예요. 그 이전에 얘가 어떤 거라는지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일 제가 미리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 my name is 여기인강이란 게 있고요. 플레임에 대한 플레임에 대한 그 레이블이 있고요. 약간 좀 키워볼까요? 너무 작은가? 네, 플레임에 대한 레이블이 있고요. 텍스트가 있어서 이 텍스트 엔트리 텍스트가 있어서 인풋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기존하고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change name이라고 누르면 flame the edit name field is required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edit name이 지금 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쪽에 이 메시지가 같이 에러 메시지가 같이 뜨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edit name을 이렇게 넣었다고 할 때 보시면 이제는 또 field edit name이 5보다 커야 된다고 나오죠. 자, 5보다 크게 되면 이제 new name이 들어가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신저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도 나오고요. register strong을 통해서
또 이제 스트롱 메시지로 전달하는 거, 언레지스터를 통해서 전달을 멈추는 거, 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자, 이 내역을 이제 우리가 소스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변경을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간단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이 네임부터 수정을 해 볼게요. 이 네임은 observable property라는 소스 제너레이터 애트리뷰트 속성을 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네임 보시면 네임의 변경이 풀네임에도 영향을 줘서 아까 저희의 풀네임이 변경되는 걸 확인하셨죠. 네, 네임이 변경되면 이 풀네임도 변경이 돼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위크도 바꾸고 스트롱도 바뀌고요. 그래서 이 풀네임에 대한 내역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을 막고요. 필요 없고요. 여기를 프로퍼티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observable property라고 하시면 이 작업까지는 된 거예요. 그리고 on property changed로 풀네임에 종속성이 있는 다른 변수에다가 notification 알람을 해주고 싶을 때는 여기에다가 하나의 속성을 더 넣습니다. notify property changed for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name of를 가지고 풀네임을 넣어주시면 돼요. 물론 스트링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삭제해 버릴게요. 자, 그러면 같은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같은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죠. 잠깐만요. 에러가 있네요. 네, 여기 닿지를 않았어요.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자, 빠르게 다시 재실행이 될 거예요. 이제 이 change name이 풀네임에 영향을 주는지 해봐야겠죠. 일단 글자를 5개 이상 넣고요. 실행하시면 풀네임에 변경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hange username 할 때도 풀네임이 변경이 되죠. 여기 보시면 요 두 애트리뷰트를 넣고 몇몇의 코딩 내역들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edit name이라는 게 있는데 edit name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observable property를 일단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validator 체크를 하기 위한 validate property 요것들도 자동으로 하게 해줄 거예요. 이걸 막을 거고요. required min length 이 부분을 edit date time edit name 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리고 상단에다가 observable property를 넣어주고요. 그 바로 밑에다가 notify data error info라고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아요. 자, build apply change 해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이 됐고요. 근데 이게 맹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notify data error info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전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전 코드에서는 초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change name을 누르면 required라고 나오죠. 근데 지금은 그걸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얘는 set에 의해서 데이터가 변경될 때 set property 이후에 해당되는 내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약간의 내역들이 나오죠. 자, edit name에 notify data error info는 뭐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이 validator 처리가 안 될 수 있다는 거 요거 참조하시고요. 요 부분에 대한 처리는 그래서 컨스트럭터에서 변경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치고 자, 1을 누르시면 이제 되고요. 그 뒤부터는 셋이 되기 때문에 변경된 내역에 대한 체크가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코딩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요. 또 이제 하나 더 추가할 건데요. 이제 그러니까 메시지 전달을 send 데이터를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 name 쪽에다가 name 위쪽에다가 제가 send name이라고 하나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이 코드가 뭔가 전달을 하도록 할 겁니다. send name은 send name을 변경하도록 해서 뭔가 처리하도록 할 거예요.
send name이 저렇게 하면 recipient가 뭔가 데이터를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전달할 때 여기에는 어딘가에서 뭔가 받아야겠죠. 네,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property changed message라는 걸 통해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property changed message는 이런 식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핸들러를 추가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property description이라고 해서 message property name이 나오고요. old value하고 new value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send name의 변경이 여기에 상세하게 표시가 될 겁니다. 방금 그걸 가지고 처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property description도 저희가 하나 추가를 해놔야겠죠. 여기에 observable property로 property description도 제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receive 위쪽에다가 넣을게요.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얘가 생성이 되겠죠. 얘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전달을 처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된 코드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제너레이트 된 코드로 뭔가 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validate property가 이 set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 상단 개 쪽에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놓고 변경이 되는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에러가 있는데 에러를 먼저 해결을 하고 갈게요. 뭔가 제가 안 했나 봐요. 자, 이거는 observable object가 아니고 observable recipient 여기서부터 나오겠죠. 이래야 처리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notify property changed recipient는 observable recipient가 있어야지만이 속성이 선언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변경을 해보시고 change name 하면 뭔가 안 된다고 나왔죠? 더 넣고 다시 change name 하시면 들어가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change username을 보내시면 이렇게 property name이 나오고, 자, property name이 나오고요. send name은 뭐고, old name은 원래 없었고, new name은 무엇이다 라고 표시가 되잖아요. 이거 하나 더 다시 눌러주시면 이제 old name이 들어가주고요. send new name은 뭐다 라고 나와요. register strong 해보시고 strong에 대해서도 변경이 되고요. change name 하면 change name에 대한 내역은 변경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의 변경이나 전달, 그리고 밸리데이트, 이러한 알림 같은 것들을 모두 소스 제너레이터라는 걸 가지고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소스 제너레이터가 MVVM 툴킷에서 저는 제일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밸리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맹점들이 조금 있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것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밸리데이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디펜던시 인젝션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NET 코어 프로젝트들은 공통점이 조금 있어요. 자, 우리가 MAUI program.cs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MAUI app.create builder라는 게 있죠. 빌더가 만들어지고요. 빌더가 use를 통해서 뭔가를 사용하겠다, MAUI 앱을 쓰겠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나중에 builder.build configuration도 여기다 넣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빌더를 넣어보시면 services라는 객체가 있어요. 우리가 ASP.NET 관련된 웹 API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ASP.NET 코어의 Dependency Injection 시스템에서 add singleton, add transient, add scope 서비스를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려는 어떤 클래스들을 등록을 할 수 있었어요.
얘도 혹시 가능한가? 한번 해볼게요. 서비스이즈 add 해보시면 로깅도 있고요. 스코프, 싱글턴, 트랜지엔트, 그리고 옵션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다 있어요. 이걸 봐서는 실제로 닷넷에서 지원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텐션스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DLL이 있거든요. 이걸 지원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닷넷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콘솔 프로젝트도 이걸 가지고 ASP.NET의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을 그대로 비슷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스테리로그 같은 로그도 쓸 수 있고요. ASP.NET 코어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MVVM 툴킷에서 이 관련한 코드들이 있어요. 예제가. 근데 그 예제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빌더 서비스 객체를 가지고 이러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헬로 월드 클래스를 만들어서 헬로 월드 클래스라는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 이 인터페이스는 execute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요. return으로 string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로 월드 클래스를 구현을 했어요. 헬로 월드 클래스는 현재 시간을 찍고요. 그 다음에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스트링으로 리턴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카운터 뷰 모델로 가시면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가지고 뷰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 뷰 모델 내부 컨스트럭터 인젝션을 이용해서 헬로 월드 클래스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어요. 제가 new를 가지고 직접 넣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주지 않고요.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에서 이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우리가 등록한 대로요. 그리고 등록이 된 헬로 월드 클래스를 가지고 체인지 메시지를 하면 execute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지금 뷰 모델로 되어 있고 인크리먼트 카운트 페이지에서 이 뷰 모델을 상속받아서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상속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게 하려면 인크리먼트 카운트 페이지에서 뷰 모델을 컨스트럭터에서 주입받아서 그거를 처리하도록 해야 돼요. 바인딩 컨텍스트로 넘겨줘야 됩니다. 네, 일반적인 방식으로 제멀에서 이렇게 컨스트럭터에 파라미터가 있는 거를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비하인드 코드에서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MAUI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이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을 통해서 헬로 클래스하고 인크리먼트 카운터 뷰 모델 그리고 인크리먼트 카운터 페이지까지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APPCL에서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뭐 이 부분은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알아서 처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코딩을 약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MAUI 프로그램으로 가셔가지고요. add를 하고요. hello world class 하고요. hello world 클래스와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등록을 해주고요. add 그런데 트랜지엔트일 거예요. 제가 트랜지엔트로 넣을게요. 트랜지엔트 항상 뭐 해당 클래스를 어디에서 콜할 때마다 인스턴스를 그때그때 생성을 한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두 개를 더 넣어야겠죠. 헬로 월드가 아니고 구현되어 있는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인크리먼트 카운터 뷰 모델 그리고 인크리먼트 카운터 페이지까지 넣어주시면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에 의해서 헬로 월드 클래스를 직접 넣은 형태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해지는지 한번 보세요. 저희가 뷰 모델에서 헬로 월드 클래스를 원래 이렇게 안 했다면 이런 식이 되겠죠. 헬로 월드는 new
hello world 클래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차이가 별로 큰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는 인터페이스만 노출해 주고요. 이 인터페이스의 실제 구현체는 다른 쪽에서 하게 되면 다른 DLL들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헬로 월드 클래스를 new로 직접 선언할 수가 없겠죠. DLL을 참조하기 전에는요. 하지만 DLL을 참조하지 않고도 이 인젝션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고요. 지금은 DLL을 참조를 해주셔야 돼요. 항상.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스크럽터라고 우리가 오토 스캔이 가능한 DLL 오토 스캔이 가능한 확장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해당한 DLL들을 다 참조해서 실제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이러한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인젝션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존성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시고요. 자, 올라왔죠? 내역을 볼게요. 인크리먼트 카운트 페이지 클릭을 하면 저게 동작을 하는지 볼게요. 실제로 동작을 하죠. 이게 뷰 모델의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처리가 되고 있어요. 인크리먼트 카운트 뒤쪽에서 뷰 모델을 넣고 있고요. 인크리먼트 카운터 페이지에서 이 뷰 모델을 자동으로 인젝션 하고 있고요. 인크리먼트 카운터도 appCL에서 자동으로 인젝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우리는 그러면 MVV 뷰 모델도 비하인드 코드가 아닌 제멀에서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 이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컨텐츠 페이지 바인딩 컨텍스트에서 여기에다가 로컬 형태로 이렇게 넣게 되었을 때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바인딩 컨텍스트를 빼버리고 인크리먼트 카운터 뷰 모델을 가지고 처리하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뷰 모델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not usable as an object element because it is not public or does not define public parameter is constructor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성자가 파라미터 리스한 컨스트럭터가 없어서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생성자의 파라미터 리스한 기본 생성자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가지 뷰 로케이터 이런 거 스태틱 리소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처리를 하는 방식이 있지만 그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복잡해요. 그런 식으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작업을 하느니 그냥 여기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제머를만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S에서 언젠가는 해주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있어요. appCL로 이동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인크리먼트 카운트 페이지를 우리가 넣고 있는데 인크리먼트 카운터 페이지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자, 뷰 모델에 여기 갖고 오기 전에 뷰 모델이 컨스트럭터에 인젝션 되도록 얘도 파라미터 리스 하지 않죠. 네, 이런 작업을 이 일반적인 페이지에서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인딩 컨텍스트에서도요. appCL에서 됐다는 얘기, 컨텐츠 템플릿이 이걸 처리했다는 얘기는 같은 방식으로 바인딩 컨텍스트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NET의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해서 MAUI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걸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스크럽터라는 걸 이용해서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거예요. MAUI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오늘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NET Dependency Injection 시스템을 사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의존성을 주입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을 사용해도 각각의 클래스들을 등록해야 하는 과정은 필요가 해요. 그래서 클래스들이 얼마 없는 간단한 프로그램이나 앱이라면 괜찮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클래스들에 존재하는 아주 복잡하고 큰 프로그램이나 앱이라면 이 클래스들을 등록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일이 될 거예요. 이런 과정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스크럽터라고 있어요. ASP.NET 코어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하신 분들은 이 스크럽터를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스크럽터는 오토 스캔이라는 걸 이용해서 필요한 클래스들을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줘요. 스크럽터를 MAUI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게요. 일단 이 스크럽터를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NET의 디펜던시로 가셔서 Manage, NuGet, 패키지를 하시고요. 브라우저에서 scrutor이라고 치세요. 그러면 최신 버전이 4.2.0이죠. 이 녀석을 인스톨 하십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인스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설치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스크럽터를 가지고 처리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스크럽터만 가지고 하지 않고요. 제가 커스터마이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인젝터블 서비스라고 제가 폴더를 만들었고 그 안에 인젝터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트랜지엔트 서비스에 대해서 만들었고요. 스컵 서비스, 싱글턴 서비스가 있어요. 이 인터페이스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메소드도 없고요. 그냥 인터페이스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이유는 인터페이스를 필터링하기 위해서 그래요. 실제적으로 클래스에서 다양성을 이용할 때 이런 필터링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의 리졸브 같은 거를 이용할 때도 이러한 필터링이 상당히 도움이 돼요. 네, 다양성,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여러 가지의 클래스들을 구현하고 나서 그 인터페이스의 특정 클래스만 호출하려고 할 때 그럴 경우에 이 필터링이 있으면 상당히 편하게 리졸브 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필터링을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지금 여기에서 트랜지엔트, 스코프, 싱글턴을 만든 이유가 있는데 트랜지엔트, 스코프, 싱글턴 다 라이프타임이죠. 라이프타임하고 연관된 형태로 변경을 해서 제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MAUI 프로그램으로 이동해서요. 이전에 만들었던 add transient들을 대체할 수 있는 스크럽터에 대한 내용을 처리해 볼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builder.service.scan이라고 하시고요. 자, scan 람다식을 이용할 거예요. from assembly of라고 있어요. 가져가셔가지고 여기서 I transient 자, 이 내역은 뭐냐면 얘가 이제 DLL을 스캔을 할 텐데 현재 I transient 서비스가 구현된 DLL을 찾아서 로드해서 그 녀석에서 뭔가 처리하여라 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add classes라고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람다식을 이용해서 각 클래스들 중에서 assignable to에서 I transient 서비스를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들을 찾아서 할당을 했고요. 이 녀석들을 가지고 임플리먼트한 녀석을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걸 가져올 거냐면 iTransient 서비스를 가지고 선언한 Hello World 클래스도 가져올 거고 iHelloWorld 클래스라는 인터페이스로도 등록을 할 거고요. Increment Counter View 모델이라고 구현된 클래스 자체를 가져오기도 할 거예요. 자, 이런 걸 모두 지원해주는 명령어가 있어요. self는 그걸 구현한 이
iTransient Service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 자체도 등록을 하고 with 함께 모두 인터페이스 자체도 다 등록을 하여라. 그 얘기는 iTransient 서비스로도 등록이 되고요. iHelloWorld 클래스로도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increment count 페이지에 인터페이스들이 있으면 그 인터페이스들로도 등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점을 누르시고 이제 with transient lifetime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 주면 transient lifetime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명시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주려는 거니까요.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transient하고 scope하고 싱글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도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복사를 해서 할게요. 두 번 복사하면 되겠죠? 그리고 I scope 서비스, I 싱글톤 서비스. 여기도 스코프로 변경해 주시고 여기는 싱글톤. 자,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자,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위쪽에 있는 add transient를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빌드하고 다시 실행해 보시면 이 오토 스캔에 의해서 변경된 오토 스캔, 인크리먼트 카운트 페이지, 그리고 요 뷰 모델이 다 처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인크리먼트 카운터 뷰 모델에 가보시면 이 iTransient 서비스를 넣었죠.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어떤 뷰 모델 하나 만들고 그게 트랜지엔트 라이프타임을 가진 인젝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iTransient 서비스를 여기에다가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상속하도록요. 마찬가지로 카운터 페이지도 클래스로 가시면 이렇게 iTransient 서비스가 들어있죠. Hello World 클래스도 가서 보시면 iTransient 서비스로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이게 끝이에요. 정말 편하죠. 자, 내가 뷰 모델 하나 더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뷰 모델 하나 추가하고 거기에 iTransient 서비스나 스코프 서비스나 싱글톤 서비스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범위가 있거나 또는 이 앱에서 단 하나만 만들어지는 라이프타임에 의해서 선언이 될 거예요. 라이프타임에 관련된 거는 단넷에 관련된 제가 이전 강좌들이 있어요. 그 강좌에서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했고요. 이제 실행이 제대로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클릭 미 눌러보시면 변경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체인지 메시지 눌러보시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얘기했던 오토 스캔을 통해서 DLL들을 자동으로 로딩하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나눠서 여러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에 각각의 뷰 모델이 여러 형태로 전달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뷰 모델이 아닌 서비스나 이런 것도 저희가 인젝트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DLL들을 전부 여기에다가 참조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런 식으로 참조를 하게 되면요, 아주 강한 결합이 되고요, 의존성이 붙기 때문에 이런 의존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은 코딩할 때 유지보수나 변경이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상호 참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C샵에서는 상호 참조를 아예 애초에 막아버려요. 상호 참조가 일어나는 거를 애초에 막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젝트들 간에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그런 거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다이나믹 로딩이라는 걸 이용할 건데요. 그걸 위해 헬퍼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어셈블리 헬퍼라는 게 있죠. 이거는 베이스 디렉토리를 찾아가지고 어셈블리 파일을 다 찾은 다음에 DLL들을 찾고 그 DLL들에 대해서 어셈블리 로드 컨텍스트 디폴트 로드 프롬 어셈블리 패스라는 다이내믹 로딩 펑션을 이용해서 어셈블리를 다
다시 로딩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리스트로 뭐 전달하고 있죠. 그러면 이 MAUI 프로그램에서 이 from assembly of가 아니고요. 이걸 막고 from assemblies라는 걸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름이 인터페이스가 헬퍼고 assembly helper get assemblies라는 걸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져와서 이 to array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어셈블리에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셈블리를 다 로드해서 처리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 프로젝트로 따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DLL을 만든 다음에 그러한 DLL들까지 다 로드를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조되지 않은 것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동작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get assembly를 통해서 어셈블리들이 로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누르시면 변경되는 걸 똑같이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얘가 모든 어셈블리를 다 가지고 왔어요. 자,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get assemblies에 가셔가지고요. 여기에다가 브레이크포인트 찍고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자, 찍으면 어셈블리가 로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I enumerator를 눌러보시면 이게 아마 200개가 넘는 베이스 디렉토리는 파일스, 패스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약간 잘못 만들었는데 이 to get all assembly에서 원래는 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베이스 폴더 바로 밑에 디렉토리가 DLL들이 생성이 되게 되어 있죠, 기본으로. 근데 이제 이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MAUI 같은 경우는요, 그 디렉토리 밑에 뭐 언더바 어떤 식으로 폴더를 또 만들고 그 이후에 그 폴더의 안에 DLL을 생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찾게 하려면 search 옵션을 줘서요, all directories라는 걸 제가 넣어서 찾도록 할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왔죠? 어셈블리에 개수가 얼마나 있는지 여기 있을 거예요. 어셈블리 파일스가 268개죠. 그리고 로드된 것도 268개일 거예요. I enumerate 제가 한번 눌러보면 자, 267, 0부터 267이니까 268개 맞죠? 자, 이런 식으로 로드를 다 했어요. 아까는 한 50몇 개 정도를 했는데 지금은 모두 어셈블리들을 로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셈블리 정말 많은 걸 로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자, 처음에 오픈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리죠. 네, 그 이후부터는 뭐 똑같아요. 네, 초기에 어셈블리 오픈하는 그 속도 이후에는 똑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DLL을 가지고 모든 DLL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느려지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아까 초기에 제가 얘기했던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네, get assemblies를 이게 아니고 이 위쪽 iTransient 서비스를 쓰시면 됩니다. 이 방식이 싫으시면 all 디렉토리를 가지고 처리하셔도 돼요. 네, 어떤 걸 사용하시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크립터를 가지고 의존성을 줄이면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MAUI 앱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